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체크앤스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김종효 이사 그리고 김민준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살펴볼 이슈부터 체크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당선인의 화면이 나오고 있고 오른쪽에는 중국 국기가 보이는데요. 새로운 정권에서 대중 모멘텀이 커질 수 있을까? 네, 이 부분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외신에서도 다 집중 조명을 하면서 세 가지 키워드를 제시했다고 하거든요. 네, 무역하고 중국하고 네, 북한. 네, 이 관련해서 어떻게 새 정부가 정책을 끌고 나갈지를 집중해서 보자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중국에 들어가 있네요, 전문가님. 네. 네, 뭐 중국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가 이제 아무래도 컨트롤 타워가 좀 부재한 상황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공의 본질은 관세 협상에 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어떤 갈등 사이에서 중심축을 잘 잡으면서 갈 것이냐, 이러한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투자 모멘텀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대선은 끝났고 지금까지 실행됐던 어떤 정책 공약의 지속성, 이 부분을 봐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스탠바이 하기 전에 대책으로서 흐름을 봤는데 첨예하게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전에 있었던 정책 공약의 재생에너지 종목들이 지금 대책으로서에서 상당히 우호적이거든요. 하나솔루션, 뭐 그린케미칼 등등. 반면에 또 전일 미국 증시가 반도체가 괜찮았어요. 뭐 지금 한글과 컴퓨터, 소프트웨어 종목들, 반도체 종목들, 엑시콘들이 또 괜찮단 말이죠. 네. 이 엇갈린 흐름 속에서 뭐 미국과 중국의 갈등 사이에 중심축을 잡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시장 전반에 어떠한 훈풍과 모멘텀으로 공략해야 되냐,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선행돼야 될 요건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저는 뭘 봤냐, 이러한 정책 공약, 정책주들, 인맥주들 사실상 뭐 지난주까지 엑시트 흐름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종목들이 좀 있었어요. 이 정책 공약의 실행력과 지속성이 좀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던 종목인데, 이것은 엄연히 좀 확인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대체 거래소에서 이런 재생에너지 종목이 올라간다는 게 어떤 트럼프 대통령의 양명성과는 배치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뭐 뒤에 자세히 다뤄드리고, 그 다음에 결국은 공의 핵심은 상법 개정이지 않나. 오늘 아침에 뭐 뉴스들 뭐 보니까 뭐 코스피 5천 이야기 주구장창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정말 이 상법 개정 좀 빠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이게 결국은 뭐 미중 갈등 사이 대중 모멘텀 무엇이 됐던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지 않나 싶어요. 그 장기 투자를 정말로 좀 유도할 수 있는 양대 지수에 그 뭐만 사고 팔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좀 오랜 시간 끌고 갈 수 있는 미국처럼 이런 주가의 변곡점의 딱 시기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어찌됐건 그 양대 지수, 우리 대한민국 지수가 저평가 국면인 건 분명히 맞습니다. 코스피 뭐 PBR 기준으로도 0.981, 코스닥도 뭐 2배 조금 밑인데, 저는 이 양대 지수의 저평가 국면을 해소시킬 수 있는 골자, 그것이 상법 개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중요한 게 이겁니다. 어찌됐건 큰 파도의 골자가 관세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뭐 얼만큼 진척이 됐는지도 알 수가 정확히 없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뭐 대선 후보에서 당선이 됐죠. 이 국제 정세 대응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큰 파도의 관세 골자를 어떻게 잘 협상해서 선제적으로 이 부분이 또 해결의 선행 요건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 뭐 국내 자체 상법 개정에 대해서 코스피 막 4천, 5천도 좋지만 이 관세 협상의 부재라든지 뭐 잘 안 돼. 네, 협상이 잘 안 된다면 네. 제가 봤을 때 디커플링보다는 커플링으로 가서 국내 증시도 흔들 만한 위치이지 않느냐. 그래서 예전에는 뭐 지금도 국내 증시가 좀 우호적이지만 이제는 미국 증시와 연동 관계에 관해서는 커플링 관계이기 때문에 이 한 세 가지 정도를 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뭐 여러 가지 뉴스를 보면서 좀 특이했던 게 이재명 당선인을 축하하면서 백악관에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한미 동맹은 견고하다. 그런데 중국의 개입 가능성이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서 뜬금없이 또 중국을 언급을 했거든요. 이번에 이제 미국과 중국의 트러블 가운데서 우리가 노선을 어떻게 잡을지도 굉장히 고민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분명히 뭐 미국에 의존만 할 수도 없고 중국에 의존만 할 수도 없는 것 같은데, 결국은 약간의 먼저 그 언질이나 압박을 좀 준 것 같아요.
넌지시 던져본 거죠. 중국 우회적으로. 쪽에도 이렇게 참 우회로 그 대한민국 시장에 너무 크게 개입하지 마라 이런 쪽과 어찌됐건 또 공화당의 미국의 색채와 저희 민주당의 색채 자체가 대외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다르다는 게 좀 증명되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한국에도 경고 시그널을 좀 보낸 거죠. 너무 중국 쪽으로 치우친 전략으로 가게 된다면 뭐 방위 분담금이라든지 관세 협상에 관해서 불편할 수 있다라는 좀 엄포성이잖아. 저는 그렇게 바라봤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세 가지 뽑을 때 정책 공약의 지속성, 상법 개정, 관세를 뽑아왔는데 이 관세 협상에 관해서 우리가 뭐 어쩔 수 없이 체크 사항으로 들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으로서는 뭐 섣불리 예단은 할 수 없다. 관세 관해서만큼은 이렇게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그 노선을 잘 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어렵지 않습니까? 네, 새 정부가 어떻게 그 조율을 해 나가는지를 함께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주가상에 반영이 된 섹터가 꽤 있습니다. 이사님의 이번 의견 어떠실까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대통령이 바뀌면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인이 없고 바로 대통령 임기가 오늘 6시부로 시작됐죠. 그래서 이재명 당선인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오늘 바로 이제 임기가 시작됐는데 지금 그 외교 쪽에서는 기존의 민주당 정부가 했던 전략적 모호성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 편도 아니고 미국 편도 아니고. 근데 그걸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 편이라고 오해할 수 있고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 편이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 여러 방송이라든지 이런 쪽에 나와서 외교에 대해서는 국가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하겠다라는 관점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반대로 전 정부에서는 중국은 밀어내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한 조치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뭐 중국에 대해서 입으로는 열심히 뭐 떠들었지만 실제로 중국과 관련돼서 뭐 대립을 한 적 있습니까? 조치를 한 적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죠. 대신 압도적으로 미국과 일본으로 붙었던 그런 전략적 흐름을 취했는데 저는 뭐 이재명 정부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뭐 중국으로 갑자기 희운다? 그럴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미국과 중국과 모두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에서 최대한 전략적 목성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기존의 외교 라인이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움직였던 외교 라인이 다시 복원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아마 외교의 방향은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통령이 되자마자 한 3, 4개월 지나고 나면 바로 에이펙이 열리죠. 네. 미국과 중국 정상이 처음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우리나라에서 열립니다. 그렇게 본다면 뭐 대중국 모멘텀이 일정 부분 살아날 가능성은 있고 거기다가 이제 시진핑 방한 얘기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앵무새처럼 돌다가 사라졌는데 이번에 만약에 정말로 오게 돼서 뭐 트럼프와 만나게 된다면 그와 관련된 기대감은 충분히 녹아있을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뭐 종목 기준에서 봤을 때 이미 올라간 종목들 많아요. 뭐 대표적으로 뭐 컨텐츠라든지 그다음에 뭐 음원 관련주들 벌써부터 뭐 SM 같은 경우 수혜를 받을 것처럼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특정 섹터의 혜택이 일방적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또 하나 기대가 선반영된 종목이 추가적으로 올라갈 자리도 작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국내 관점에서 보면 중국 이슈로 거의 박살이 나고 주가가 좀 회복되지 않은 종목군들을 조금 주목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뭐 호텔 신라라든지 호텔 신라가 아웃바운드는 아니지만 인바운드 쪽에서 어느 정도 수혜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호텔 신라 같은 종목도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른 화장품들은 수출이 늘고 있다고 해서 주가가 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데 혼자 지금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인들의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면세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늘어날 수 있는지 그다음에 헤매고 있는 중국 산업에서 예전만큼의 영화는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그건 뭐 100%인데 근데 현재 구간에서는 일정 부분 회복만 와도 주가의 반등 여지는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중국 관련된 모멘텀을 종목 쪽에서 찾아본다면 전혀 지금 기대감을 반영하지 않은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한번 바라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을 바라보고 있는 종목 가운데서 대표적인 낙폭주 언급해 주셨거든요. 이제 그것까지도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잠시 후에 보실까요? 네, 개장하고 동향도 함께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장의 관심 섹터 김민주 전문가님 먼저 주세요. 네, 오늘은 반도체 중에 장비 소부장 준비했습니다. 네, 대형주가 아니라 그 밑에 단을 보시는군요. 네, 이사님의 섹터는요? 네, 저는 오늘 해운업종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지난 거래부터 반응이 있었던 해운주의 연속 상승 가능성 봐주시는 것 같아요. 대형주가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장비하고 소부장 단에 주목하신 이유는요? 네, 오늘은 좀 그렇게 콕 집어왔습니다. 지금까지 뭐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어떤 반등표, 지수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가야 된다고 언급을 드렸는데, 전일 오늘 제가 고민한 게 저희 이제 팀들이 대중 모멘텀 다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결국은 미국과의 연동 관계에 고민을 안 할 수는 없죠. 근데 저희 이제 대선 기간 동안에 특히 전에 미국 증시는 엔비디아가 시총일이 탈환을 했거든요. 결국은 뭐 엔비디아와의 연동 관계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미국 시장에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나가고 있는데 2.7%가 반등을 했거든요. 네, 결국은 미국은 매그니피션트 그 안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더라고요. 지금 2.7%나 올랐는데 어제 엔비디아, AMD, 마이크론 다 좋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엔비디아가 다시 시총일이 재탈환을 했는데 사실은 의미부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뭐 시장의 MS라든지 점유율 측면 모두 다 뭐 이야기가 많았는데 아직까지는 독과점 구조는 좀 견조한 것 같아요. 네네. 언젠가는 허물어지겠지만 결국은 미국 시장의 지수 반등을 이끄는 것은 엔비디아였다. 이 기류가 뭘로 이제 전이 되느냐? 반도체 공급망 전체에 대한 어떤 강한 기대감이 좀 유입되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그렇다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특히 뭐 하이닉스, TSMC 결국은 엔비디아의 어떤 삼각 동맹 체제는 조금 깨진 측면이 있고 결국은 이제 뭐 하이닉스도 나홀로 가는 측면인데 저는 국내 IT 반도체 대형주 그리고 이제 낙폭가대 중에서는 장비 소부장인데 이 낙폭가대에 오늘 장비 소부장 쪽에서 순환매 반등이 좀 지속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늘 공이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섹터의 어떤 파벌 싸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네. 재생에너지, 중국 자료들, 그리고 오늘 지금 현재 보니까 뭐 반도체 등등. 근데 지금 장비 소재 업종을 본다면 올라갔다가 낙폭이 컸던 만큼 반등의 여력이 있다고 보여지고 이거는 차트 모습을 좀 보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이 종목은 이제 예시입니다. 하나 솔루션이에요. 이렇게 4만 원을 갖다가 가격 조정에 진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1분기 때 1월, 2월, 3월을 보게 되면 반도체 이런 종목들은 먼저 선행성으로 가서 올라간 다음에 가격 조정이 좀 마무리되고 네네. 다시 올라가는 형태를 좀 띠고 있거든요. 뭐 한 예로 뭐 이제 예시입니다. 동진세미캠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33,600원까지 갔던 주가가 2만 원부터 먼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이제 마무리 끝자락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연동 관계를 좀 본다면 오늘 소부장 쪽에 주목을 해봐야 된다는 저의 결론이고요. 최근에 이제 종목들이 좀 있는데 소재 쪽으로는 뭐 한솔케미칼 정도. 그러니까 이 종목도 87,000원에서 올해 2월에 보시게 되면 불과 3개월, 4개월 전인데 주가는 3월에 14만 8천원까지 가는 기염을 토했거든요. 네. 굉장히 뭐 주가 상승률이 좋았죠. 70%, 80% 육박할 정도니까. 근데 맞아요. 뭐 어김없이 가격 조정이 헤비하게 좀 나왔어요. 두들겨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살살 이렇게 낙폭과대 반등을 좀 올라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끝자락들은 반도체 소부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뭐 소재 쪽으로 좀 가보면 결은 약간 뭐 OLED가 있습니다만은 이 종목은 덕산 네오룩스입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모습이 뭐 예쁘게 차트가 좀 섰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작년 11월에 21,800원 찍고 2월에 35,700원에 갔는데 관세 두들겨 먹고 가격 조정 받으니 뭐 25,000 밑으로 뚝 떨어졌던 주가가 5월인데 지금 39,000원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좀 기간 조정의 마무리 형태의 종목들을 찾는 게 맞다 보여지고요. 장미 쪽으로는 역시나 이제 한미 반도체 물론 대차 잔고가 감소되면서 변곡에 안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간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좀 더 공이 넓어보면 올해 가이던스가 잘 나와 있는 YC, 뭐 유진테크 정도까지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전하고 하이닉스는 단기 수익률 측면에서는 이쪽보다는 조금 밀릴 거라고 보시나 봐요. 아니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현재 뭐 저의 어떤 빅데이터나 이런 걸로 좀 봤을 때 삼전의 기대 수익률은 15% 정도로 3개월 정도가 3개월에요? 네, 예상돼 있는데 지금 56,800원인데 뭐 저는 62,300원까지 이 3개월 안쪽으로 좀 붙을 수 있다라고는 뭐 기본선과 회기선에 기본적으로 봤을 때 회기선까지는 좀 올라가지 않겠느냐. 여기서 조금 오버슈팅이 나온다면 지금 이제 6월이에요.
9월 중도까지 뭐 지수 대비 2,800 후반대, 2,900까지 가면서 삼성전자는 뭐 6만 2, 3천 원, 조금 오버슈팅 가면 6만 5천 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하이닉스는 사실 위치대가 조금 다르잖아요. 3개월 잡으면 정고점 돌파 가능할까요? 14% 수익 나면 정고점 돌파되거든요. 최근에 뭐 이거는 제가 뭐 그렇게 뭐 저의 어떤 노하우를 동원해서 그 아날로적인 분석이나 뭐 스마트 빅데이터를 돌려보진 않았는데 뭐 어찌됐건 작년 기준으로도 올해 전반기 레거시가 조금 좋아진다면 네. 뭐 24만 원 돌파를 말씀드렸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23, 4만 원이 좀 맞다라고 판단되어지는데 네네. 왜 하닉스도 못 오르냐면 주가 반등의 모멘텀이 적다, 뭐 실적이 나쁘다 이런 거보다도 HBM4에서 지금의 시장에서는 하이닉스에게 그렇게 우선 순위를 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HBM4의 하이닉스는 12단이고 삼성전자는 16단 쪽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는 동일선상에서 좀 평가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 지수가 단지 뭐 무난하게 좀 오른다면 하이닉스도 금방 말씀드렸던 23, 4만 원까지는 반등폭은 무난하게 좀 이어지지 않겠나 말씀드리고 기간은 뭐 조금 비슷하지 않겠나 3개월 이렇게 정도? 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3개월 투 기간 투자했을 때 10% 중반대 수익, 그리고 이제 반도체 소부장이 여기에서 얼마나 지금 각도를 만들면서 올라올지가 좀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후자 쪽에 대한 베팅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네, 그쪽으로 구체적으로 섹터 잡아주셨습니다. 해운주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사님. 네, 연속성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 이유 들어볼까요? 네, 일단 해운업종의 주가 반등의 이유는 SCFI가 급등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라고 봐야 되겠죠. 왜 급등할까?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과 중국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지만 결국은 관세 협상을 앞두고 잠시 좀 쉬어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니까 물량 당기기가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미국에서 뭐 지역마다 차이가 물론 있습니다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월마트에 물건을 쟁여놓을 수가 없다는 거죠. 미국과 중국이 싸우면 뭐가 없어지겠습니까? 뭐 TV 이런 것들은 대체재가 얼마든지 있죠. 근데 중국에서만 만들고 있는 소위 생필품 영역은 중국과 수출입이 끝나는 순간 미국에는 물량 자체가 없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물량들을 쓸어가는 그런 형태가 일부 지역에서는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뭐 우리나라 과거에 이제 뭐 전쟁 얘기 나올 때나 나타났던 마트 쓸어가기 같은 것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지금 업체를 탓을 하고 있다는 거죠. 월마트 니들이 이익을 줄여야지 가격을 올릴 생각을 하느냐고 압박을 하고 있어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도 크게 좀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 쉬는 구간에 물량을 최대한 당겨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최근에 SCFI가 30%나 폭등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그림 보시면 지금 HMM 같은 경우에 최근 주가가 급등했다가 3주간 쉬고 있는데, 이 급등하는 구간에 전체적으로 지금 물동량이 증가 가능성을 보고 기관과 외국인들의 동반 매수가 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최근에 또 쉬고 있죠. 이 쉬고 있는 구간에서 오늘 같은 경우 갭을 동반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만약에 나타나고 거래도 좀 증가한다면 기관 외국인들의 추가 매수도 유입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7월 9일 이전에 다 끝나서 중국과의 무역 분쟁도 끝나고 전 세계 모든 국가의 무역 분쟁도 다 끝난다면 이 HMM을 살 필요가 없겠지만, 저는 다른 국가는 좀 일찍 끝나도 중국과는 일찍 끝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적어도 시진핑과 직접 만나는 10월 이전에 끝날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마 이게 계속 쥐고 당기고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물량을 좀 끌어가려는 그런 수요, 완제품이 됐든 부품이 됐든 생필품이 됐든 이런 것들을 끌고 가려는 수요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봐서 SCFI가 쉽게 내려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 중심축은 과거처럼 BDI가 아니라 컨테이너 쪽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HMM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 정책상에서 지금 동남투자은행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HMM도 부산 이전 뭐 반대가 있지만 가겠다라고 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향후 이제 북극항로 이런 쪽까지 연결해 보면 HMM은 또 정책적인 그런 관점에서도 조금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으로 뭐 옮겨가든 안 가든 뭐 주가 상승에는 크게 관련은 없다?
라고 봐도 되는 거죠. 뭐 단기적으로는 네. 주가 상승의 영향은 뭐 부산으로 가는 게 핵심은 아닌데,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지금 부산의 신항만 자체가 물동량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에 갔을 때 그 부분을 항만 관계자들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을 보여줬죠. 네.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추가적인 어떤 북극 항로의 항만 증가 이런 것들을 가져간다면 이게 이제 유효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상하이로 너무 몰리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맞아요. 수에즈운하라든지 이런 쪽에 계속 적체 양상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럼 유럽 쪽으로 가는 항로가 만약에 북극 항로가 뚫리게 되면 어딘가에서 뭔가 물량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물량을 많이 받는 거의 핵심은 단순하게 항만이 열려 있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이 처리 속도거든요. 네네. 근데 이 처리 속도가 지금 중국이 압도적으로 높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압도적으로 허접하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벌어지면서 뭔가 분쟁만 생기면 LA에는 물량이 자꾸 쌓이고 상하이 쪽에서는 물량을 빼는 그런 양상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나마 한국의 부산항 정도가 중국 정도의 속도는 아니지만 스마트 항만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어느 정도의 이제 물량을 소화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전체적인 물동량의 증가, 그다음에 HMM은 부산에 이전하면서 나타나는 그런 효과 이런 것들은 뭐 장기적으로 좀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될까요? 좀 현실화될 가능성을 좀 체킹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컨테이너선 중심에 지금 강한 운임 상승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해운주가 더 갈 공산이 크다라는 쪽의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볼만한 섹터가 오늘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두 분의 종목 궁금합니다.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김민준 전문가님 오늘 종목 주세요. 네, 오늘 하나솔루션 준비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AI 언급해 주셨는데 하나솔루션 가지고 오셨군요. 네, 이사님의 종목 들어볼까요? 네, 저는 오늘 뭐 시장에 큰 관심을 받는 종목은 아니지만 지금 신고가 올해 들어서 이제 신고가에 가고 있는 종목군들이 렌터카 종목군들인데 그래요? 뭐 롯데 렌탈도 좋지만 저는 오늘 K카를 좀 가져왔습니다. 의외네요. 렌터카 쪽에서의 종목을 픽해 주셨다고 하는데 주가 보니까 요즘에 정말 잘 올라오고 있는 네, 그런 종목입니다. 먼저 하나솔루션이 뭐 대표적인 이번 대선에서의 찐수혜주 아니었을까요? 네, 근데 더 올라갈 거다 보세요. 네, 뭐 더 올라갈 건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앵커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날카로워지셔가지고 지금 저는 뭐 조금은 뭐 올라갈 거라고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가장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오늘 대체거래에서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코스피 기준으로 1위가 현대에너지 솔루션이에요. 네. 8%대 지금 준비가 돼 있고 두 번째가 그린케미칼, 세 번째가 하나솔루션이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뭐 거래대금과 좀 맞춰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근데 거래대금 쪽으로 보더라도 밀리지 않죠. 지금 1위가 에너빌리티, 2위가 하나솔루션인데 그만큼 등락률이 거래대금이 동반된 상태로 가고 있다는 것은 네네. 시장의 주목도가 있다. 근데 뭐 제가 서두에 좀 말씀드렸지만 트럼프의 양면성에 관해서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 얼굴의 양면성 이런 게 아니고 정책의 양면성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재생에너지에 그렇게 우호적인 기류를 형성하고 있지는 않아요. 어찌됐건 보조금도 줄였고 보조금을 뭐 얼마만큼 빨리 줄일 것이냐 뭐 좀 더디게 줄일 것이냐, 콩이 아파치냐, 뭐 여기에 관해서 좀 논쟁거리가 있었는데 어찌됐건 우리 이제 김성현 앵커님 말씀대로 국내 정책으로는 약간 좀 대선 후보였던 네. 불과 어제까지 네, 네. 수혜를 보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결국은 트럼프의 양면성이 존재하지만 결국은 긍정적인 요인, 중국 태양광 제품에 대한 관세 강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대급부의 수혜를 좀 볼 것이다. 특히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조지아주에 대규모 태양광 이제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뭐 솔라 허브가 좀 구축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호적이에요. 이렇게 가면. 그리고 이제 아까 양면성, 미국 시장에서 우호적이지는 않다.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약간 부정 요인인데 가격 조정이 마무리되었다는 게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차트 모습이 좀 나가면 뭐 4만 원까지 정말 여기가 한 3천 목표가가 됐었거든요. 뭐 3만 원 돌파할 것이다 보니 이제 3만 5천 원이 그 다음 저항 구간이다. 그런데 이제 4만 원까지 딱 하고 내려왔는데 매도 거래량이 좀 나왔어요. 제법. 가격 조정은 마무리 단계인데 이제부터 기간 조정의 형태로 갈 텐데 박스권의 상단과 하단이 측정되지 않겠느냐. 공이 오늘 기준으로 박스권의 상단 하단을 좀 측정해드리면 제가 빨간 줄로 그어놨는데 하단 정도는 뭐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만 하반 경직성이 26,500원대.
상단 기준으로는 한 3,500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이제 기간 조정의 형태에 갈 때 기간 조정의 끝자락에서 내가 좀 진입을 확인하고 들어갈 건지 아니면 지금부터 오늘 뭐 대체고려소에서 스탠바이가 좀 돼 있기 때문에 먼저 뭐 정찰병을 보내볼 건지 그런 네. 결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적 개선은 여러분들 지속되는 쪽입니다. 뭐 아직까지 순이익 쪽이 올라가고 있지는 않지만 올해 이제 그 선행 PER 보도를 보게 되면 40배가 좀 넘어가요. 근데 내년에 뚝 떨어지는 쪽이거든요. 10배까지. 네, 네, 네. 뭐 성장주는 고밸류에 사서 저밸류에 파는 것이 기본 정석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린다면 지금 뭐 실적 개선 대비 정책 모멘텀 조금 이어진다면 적어도 가격 조정에 따른 과대 낙폭 반등은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하나솔루션 준비해봤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프리미켓을 보니까 반도체하고 신재생 제일 강하거든요. 이게 이제 정규장비에서까지 연결될지 흐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반 건물에도 루프탑 그 태양광을 설치하겠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을 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행되는지 여부를 보면서 조금 더 탄력받아 나갈 수 있을까요? 네, 가능성 함께 점검하겠습니다. 의외의 종목을 케이카를 가지고 오셨는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좋아 보이는 핵심이 뭘까요? 케이카가요? 네, 일단 뭐 경기가 둔화될 때 중고차 시장이 좋아진다라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지만 최근에 이제 K카를 하나자산운용과 더불어서 기관 투자자들이 사고 있다라는 것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냥 단순 투자 목적이라고 했는데 자산운용 쪽에서 단순 투자 목적으로 산다?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죠. 근데 실적은 1분기에 굉장히 좋았고 앞으로도 조금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경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좀 무리하게 차를 사셨던 분들이 차량을 갑자기 팔면서 차량 경매 쪽에서 지금 이익이 꽤 나는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이 중국계인 어피니티가 지금 SK 렌터카하고 롯데 렌탈을 동시에 사면서 이 렌터카 시장도 전반적으로 지금 현대차와 그다음에 이런 대형사들의 뭔가 힘겨루기가 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대차가 중고차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면서 현대차, 기아차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차까지 우리가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상황에서 어피니티 밑으로 지금 SK 렌터카하고 롯데 렌탈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면 꽤 업력이 있고 범위가 큰 K카를 누가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시장의 흐름이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 보면 저는 충분히 매력적인 매물이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꽤 배당도 하는 그다음에 지금 그 일종의 투자 펀드가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계속 가는 주인은 아니거든요. 네. 어디론가 지분이 넘겨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가 투자 포인트인데 그에 플러스 알파 요인이 있다라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M&A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측면에서 어피니티가 돈이 없지 않느냐라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현대차가 본격적으로 뛰어든 중고차 시장에서 막아내기 위해서는 우리도 중고차가 이 중성업체들이 난립하는 그런 상황은 정리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K카도 결국은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러면 최근에 나타난 하나자산운용의 베팅은 아마도 그런 쪽의 베팅과도 좀 맥락이 닿아 있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업황이 좋아서인지는 모르지만 롯데렌탈도 신고가, 지금 현재 K카도 신고가. 올해 기준으로 신고가로 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네요. 지금 보니까 굉장히 좋아지나 봐요. 중고차 시장 호조에 이제 K카도 주목이 되고 있는데 특히 시가 배당률이 높은 게 특징이네요. 8%인가요? K카가? 시가 네, 배당률이? 뭐 올해도 그 정도의 배당을 한다면이라는 네네. 전제가 깔리지만 네. 배당은 꽤 하는 편이고 이건 뭐 다른 중고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후에는 또 신고가 행진 더 나올 수 있을지 네, 좋게 보셨는데 궁금하네요. 네, 토마토 AI의 선택은 어떤 쪽일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하나솔루션 6 그리고 K카 4 나왔습니다. 하나솔루션에 대해서는 구조적인 성장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지금 정책에 대한 모멘텀을 계속해서 받아나갈 수 있을 거라는 점에서 조금 더 좋게 본 것 같고요. K카는 시가 배당이 굉장히 높고 매력적인 매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조용하게 신고가 내고 있는 상태거든요. 여기서 조금 더 활약 펼칠 수 있을지 점수는 하나솔루션이 조금 더 갔는데요. K카도 잠시 후에 개장하고 네,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AI 선택까지 확인해 봤습니다.